부산의 지형은 산 아니면 바다, 동서남북 어디를 봐도 산을 볼 수 있고 구불구불한 해안선을 따라 아름다운 바다를 품고 있는 도시입니다. 바꿔 말하면 그만큼 평지가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인구가 줄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333만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대도시, 이 많은 사람들이 평지에서 살 수 있을까요? 하는 수 없이 바다를 매립하거나 산을 깎아 억지로 평지를 만들었습니다. 덕분에 부산엔 특이한 장소에 자리 잡은 아파트가 많이 생겼습니다. 절벽과 바로 마주보고 있는 아파트, 자연적 경사를 그대로 살린 테라스 디자인으로 유명한 아파트도 있습니다. 또 바다 지척에 자리 잡은 대단지 아파트는 광활한 오션뷰로 다른 단점을 모두 상쇄합니다. 다른 지역 사람들의 눈을 의심하게 하는 부산의 특이한 아파트, 3곳을 선정해 직접 가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파트 이렇게 좀 돌아다닐 건데, 아파트를 비하하거나 폄하하는 콘텐츠가 아니고 이렇게 부산에 특이한 아파트들이 있다, 이게 다 부산의 지형적인 특성 때문에 생긴 아파트들이니까 보시고 나서 뭐 평가하기보다는 그냥 뭐 이런 아파트들이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칫하면 기분 나쁠 수도 있거든요. 여기 사는 사람들한테 뭐 아파트가 뭐 구석에 있다, 뭐 어디에 있다, 그러니까 다 살기 좋은 아파트들이라고 보면.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산의 특이한 아파트들을 찾으러 왔습니다. 먼저 도착한 곳은 당리 동원 베네스트 이다지인데요. 이 아파트의 특징으로는 바로 위쪽으로 보이시는 절벽입니다. 뒤로 보이는. 오늘 날씨가 지금 부산이 되게 덥잖아. 한 10 며칠 때 30도 이상이라고. 근데 지금 여기 어때요? 시원하지? 바람도 약간 살랑살랑 불지 않아? 난 여기 올라올 때 약간 계곡 놀러 오는 느낌이었거든. 실제로 아파트 단지 안에 들어왔는데 이렇게 시원하다고? 피톤 치드가 막 나와, 여기가 지금. 일단 한번 쭉 둘러봐요, 우리. 아까 저 아파트 단지 올라오기 전에 산책로가 있었거든요. 그 산책로로 따라 올라가면은 여기를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여기가 당리 돌산이라고 그러더라고. 이 돌산을 깎아가지고 이 아파트를 만든 건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진정한 숲세권, 여기만큼 숲세권인 데가 없지. 이거 인터넷으로 찾아본 글인데, 이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여름에도 에어컨을 잘 안 튼대.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아파트는 2006년도에 지어졌고 이 단지만 한 432세대 정도 살고 있대요. 반지의 제왕 봤어요. 반지의 제왕 2 보면은 2개의 타 보면은 로한이라는 나라가 나오는데, 그 나라가 유명한 게 헬름 협곡에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다른 지역에서는 부산의 헬름 협곡이라고 해가지고 많이 소개가 되곤 해요, 유튜브에서. 여기가 비 많이 올 때 오면은 저 위로 폭포도 떨어진다는데, 방 안에서 폭포를 볼 수가 있대. 여기 아파트 평수는 31평에서 54평까지 있고, 지난 6월에 거래가 하나가 됐는데 31평 매매가가 2억 2,500, 평당 720만원. 아무래도 조금 부산 중심에서 좀 멀어져 있고, 그 다음에 안쪽으로 들어와가지고 조금 가격이 그렇게 막 비싸지는 않은데, 대신에 여기 사람들한테 들어보니까 되게 살기는 좋다고 하더라고. 단지 컨디션이 너무 괜찮으니까. 근데 나는 너무 그 중심지에 있는 아파트들보다 이렇게 약간 조금 번화가에서 떨어진 곳들이 더 좋더라고, 집들이. 살기에는 내 느낌이야, 그냥. 여기가 2차고 1차도 있는데 1차도 2차 못지않게 약간 협곡에 둘러싸여 있는데, 처음에 왜 우리도 여기 찾아올 때 그 인터넷 보고 찾아왔잖아. 사실 부산에 뭐 좀 그런 아파트 해가지고 난 되게 시골이고 되게 구석에 있는 그런 아파트일 줄 알았거든. 근데 생각보다 깔끔하지 않아요. 실제 약간 올라올 때도 느낀 거지만 약간 계곡 오는 느낌이고 조용하고, 특히나. 그러니까 이래 배산 임수 아파트가 어딨어. 앞에 낙동강 있고 뒤에 산 있고 안정감이 있잖아, 딱. 그 다음에 저기 저 언덕에 뭔가 철조망 같은 걸 해놨잖아요. 저기다 돌 굴러 떨어지지 말라고 해놓은 거거든. 혹시나 뭐 비가 많이 오면은 이게 산사태 같은 게 생길까봐. 산사태는 없었어요. 네, 아직 그런 건 전혀 없고, 이게 사실 옛날 아파트들이잖아. 옛날 아파트들이 더 튼튼하게 잘 짓는다니까, 보면. 현대산업개발 그 알파크 봐요. 우리 집인데 약간 공기 좋고 맑아가지고 아토피 치료에도 좋을 것 같은데, 저기 도심에 있는 데보다는 향기부터 다르잖아. 분위기부터 달라. 이 아파트는 569 SK뷰 아파트입니다. 우리가 먼저 갔던 데가 약간 배산 임수 아파트의 전형이었다면, 이 아파트는 오션뷰의 끝판왕, 부산에서. 이게 거의 뭐 569 앞바다 앞에 있기 때문에 엄청난 오션뷰를 자랑하는 곳인데, 일단 단지 컨디션 자체부터가 아까 봤던 아파트랑은 좀 다르죠. 고급진 아파트 느낌. 실제로 여기 사시는 분들도 신혼부부들은 좀 적고, 이제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들, 어느 정도 은퇴하시고 조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편히 쉬기 좋다, 그런 평가를 많이 받는 아파트거든요. 2008년에 지어졌고, 단지
단지가 되게 크죠. 이게 총 18개 동이고 세대 수만 해도 한 3,000세대 정도 될 겁니다. 3,000세대면 엄청 많죠. 이 아파트의 최대 단점은 다들 아시겠다시피 교통편이 너무 안 좋다는 거. 처음에는 여기 트램이 들어온다고 했었는데 이게 원래 트램이 대연역에서 오륙도 SK뷰까지 연결되는 게 최종 목표였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사업비 조달이 차질이 생겨가지고 아마 이까지 들어오기 힘들 것 같다는 현재로서는 그런 전망이에요. 아까 들어올 때 보니까 뭐 최초 뭐 트램 들어옵니다 해놨던데 트램 들어오기는 조금 힘들고 평수 때도 좀 큰 편이에요. 제일 작은 평수가 34평이고 제일 큰 평은 93평. 그러니까 이게 아파트 자체가 뭐 신혼부부, 사회초년생들이 살만한 아파트는 아닌 거라. 6월 달에 39평이 거래가 됐는데 39평 4억 8천에 거래됐어요. 근데 이게 약간 4억 8천이라는 거는 다운인지 아니면 뭐 친척간 거래 간든지 뭐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근데 여기는 사실 34평짜리 아파트를 볼 건 아니고 아파트 자체가 워낙 고급스럽고 이런 아파트 단지 기준이기 때문에 펜트하우스 기준으로 보면은 92평이 얼마였게요? 23억. 최근 거래된 게 22억 얼마였는데 거의 23억이었어요. 옛날에 여기가 있던 데가 그 한센병 환자들이 있던 나병촌이거든요. 이 동네 자체가. 그래서 옛날부터 여기 살던 사람들은 여기 이렇게 큰 아파트 단지가 들어올지 생각을 못했지. 그리고 저쪽에 5, 6도 저기는 옛날에 포진지 있던 데거든요. 일본군이 바다로 들어오는 침입을 막기 위해서 있던 대포들이 있던 곳. 그래서 저기 5, 6도 밑으로 가면은 굴도 연결돼 있어요. 이 아파트가 W가 들어서기 전까지는 남구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었어요. 근데 역시나 단점으로는 왜 바다 가까이 있는 아파트들이 다 그렇지만은 해풍에 녹이 좀 쉽게 쓴다는 거. 저런 벽들 보면 보이죠. 약간 얼룩덜룩한 거. 습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바닷바람이 많이 불면 어쩔 수가 없어요. 부산에서는. 그냥 아파트 안에 이렇게 광장이 있는 건 처음 보는데 좋은 아파트 안 살았어 그런가? 재밌게 논다 애들. 여기는 망미 주공 아파트입니다. 여기 언제 만들어진지 아닙니까? 1986년. 나보다 한 살 많아 이 아파트가. 이 아파트 가격들은 무시 못할걸. 망미 주공 아파트인데 얼마 하게? 비싸다 했으니까 한 8억 해요? 여기 28평이 5월 18일에 6억 7천에 거래됐어요. 여기가 37년 된 주공 아파트인데 주공 아파트가 뭐냐면은 옛날에 그 LH에서 만든 아파트 단지들 있잖아요. 토지주택공사에서 지은 아파트들, 뜰한채, 휘먼시아 그런 주공 아파트들. 그러니까 토지주택공사에서 서민들 주거 안정을 위해서 집단적으로 이렇게 공급한 아파트들 있잖아요. 이걸 주공아파트라고 그러는데 그거 치고 굉장히 비싼 아파트지. 이게 우리가 주공아파트를 왜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 때문이에요. 이 길 좌우로 있는 주택 같죠? 주택 아닙니다. 아파트 1층이에요. 여기가 망미 주공아파트는 107동부터 110동까지 1층이 다 테라스처럼 되어 있어요. 이렇게 아마 주공아파트인데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여기가 처음일걸? 최초일걸? 테라스형으로 된 아파트가 총 40세대가 있는데 35평이고 8억 5천만 원이에요. 이렇게 유니크한 데가 없고 저 1층에 보면은 가정집에서 찍기가 그런데 다 뭐냐면은 앞이 다 텃밭이야. 옥상도 자기가 마음대로 쓸 수도 있고 저기 텃밭으로 읽어오신 분들도 있고 그냥 막 쓰시는 분들도 있고 이 아파트가 주공 아파트인데도 비싼 이유는 재건축을 앞두고 있어서 그래요. 재개발이랑 조금 많이 헷갈리는 게 있는데 쉽게 말하면 재건축은 아파트 한 단지를 그냥 허문 거 다시 짓는 거고 재개발은 여러 개 묶어가지고 아예 구역적으로 다시 완전 재개발하는 거고 그러니까 도로든 뭐 기타 시설도 다 같이 다시 짓는 거고 망미 주공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재건축이 진행 중이에요. 지금 뭐 어디가 들어온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한 가지 다행스러운 거는 이 재건축이 되더라도 우리가 아까 보고 온 저기 테라스형 있잖아요. 그거는 여기 약간 뭐 망미 주공만의 랜드마크이기 때문에 그거는 살리는 식으로 다시 디자인을 한다고 하더라고. 조경이나 건물 동 배치나 그런 걸. 저게 그거잖아. 아파트 살면서 자기 집 마당을 가질 수 있는 강아지도 키울 수 있죠. 근데 연식이 좀 다들 오래돼 보이긴 하죠. 근데 아마 실제 안에는 거의 다 리모델링을 했을걸. 여기도 여기 아파트 이름이 망미 주공 아파트인데 사실 수영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망미동은 수영구 망미동인데 여기 위치는 연제구. 근데 왜 망미주공이라 했지? 여기는 연제구 연산동에 속하거든. 왜 망미주공인지 몰라. 요 밑에 여기가 지금 약간 이렇게 경사가 있으니까 테라스를 만들어 놓은 건데 저 밑으로 가면은 연못도 하나 만들어 놨대요. 아파트 단지 안에. 그래서 여기 주민들이 이쪽으로도 산책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 한 가지 약간 단점 아닌 단점이라면은 아파트가 이게 좌우로 뚫려 있지가 않으니까 환기가 조금 어렵다라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어르신들이 살기 좋아가지고 매물 나오는 바로바로 나간대 여기는. 그리고 뒤에 테라스가 붙는 아파트 치고 이렇게 넓은 마당을 가진 아파트는 없어요. 그냥 베란다가 조금 더 커서 테라스라는 이름이 붙은 데가 많으니까.
직접 가본 세 곳의 아파트는 사진과 많이 달랐습니다. 절벽 한복판에 박혀있다고 오해를 샀던 동원 베네스트는 사진과 달리 상과 아파트가 꽤 떨어져 있었습니다. 덕분에 답답함 대신 한여름에도 시원한 쾌적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두 곳도 모두 살기 좋은 아파트였습니다. 569 SK뷰는 고급스러움과 오션뷰가 장점이었고, 망미 주공 아파트는 푸른 정원과 테라스라는 그림 같은 디자인을 자랑하는 아파트였습니다. 또 여기엔 재건축이라는 호재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사람들은 아파트 가격에 민감합니다. 직접 살아보지 않고 인터넷에 떠도는 사진 한 장으로 아파트 가치를 평가할 수 없습니다. 어떤 아파트가 제일 비싼 아파트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정해져 있지만 어떤 아파트가 제일 좋은 아파트일까? 라는 질문엔 정해진 답이 없습니다. 사람들마다 선호도가 다르고 조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평지가 부족한 지리적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지어진 부산의 특이한 아파트. 획일화된 외관으로 통일된 단지들보다 개성 넘치는 아파트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